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제 새학기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치를 예정인 학교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해마다 첫 시험을 치고 나면 고1 학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난 사례거든요, 이 케이스가. 근데,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아기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정말 우리 아이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뭐 입시 정보가 조금 취약한 학군이 이제 학군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입시 정보가 좀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좀 나름 그 좀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지역에서도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업 역량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은 왜 있었던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왜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뭐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라 지방의 일반고를 가더라도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 칭찬이 정말 정확한 진단 결과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정말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애가 공부를 안 했던 건지. 근데 제 경험상 물론 제가 만난 케이스들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들이 이미 그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이제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도 본인 목표만큼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심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뤄본 경험도 사실 많지 않았던 케이스. 또 학업 역량이 그냥 평범한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거는 뭐냐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좀 타고난 재능의 영향을 받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노력이 결합됐을 때 조금 빨리 배우고, 이제 속도나 또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성장하는 것들이 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흔치는 않고, 평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친구들과 경쟁을 했을 때 당연히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지 뭐 재능이 있는 친구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또 당황을 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왜 당황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동안 많이 만났던 그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냐는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신. 내신 같은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뭐가 다르죠? 일단은 고등학교 가면은 이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 자료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고르게 분파하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난이도를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당연히 중학교 때보다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다루는 내신 문제들은 솔직히 좀 많이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적 가지고는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또는 성적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교육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뤄볼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아주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화된 문제들을 사실상 학교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역량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떤 경험치도 저는 개인적인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가르쳐 보시고 중학교 오셨던 분하고 중학교 중심으로만 경험이 있는 분하고 아이를 볼 때 과연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그 개인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 케이스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뤄볼 기회가 많으시겠죠.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지역 차이, 이제 학력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이 구마다 학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동마다 차이 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들도 지역 아이들이 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사실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문제집 있죠. 어떤 지역은 그런 문제들을 여러 번 풀고 가도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 문제집을 잘 소화하는 아이들조차도. 근데 어떤 지역은 그런 문제를 아예 학원에서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그 지역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죠? 수능이에요. 수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의 차이 또는 그 시스템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정말 잘하는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학원 선생님들끼리도 그런 아이들을 분석하는 힘이 다 제각각이에요. 본인의 개인의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좀 타겟을 하는 그 층이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고난이도 문제, 뭐 최상위권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좀 많이 뭐 예를 들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더 이렇게 조금 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사교육도 굉장히 좀 그런 그 타겟층에 따라서 강사들이 세분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선생님의 경력이나 경험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뭐, 이제 학군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 선생님들은 다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 지역 학교 특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업에서의 강점이 다 달라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 영역을 다 아우를 정도의 베테랑 강사들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비교적 정확하게 보세요. 아이들 실력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났던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냐 아니냐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전 영역을 다 좀 아우를 정도로 그 실력과 경력도 많고 또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 보셔서 좀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고 분석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났던 선생님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경험치가 되게 많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이 친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걸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마 그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그럴 수 있냐면 사교육에선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인데, 일단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커왔고,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교육 종사자들은, 어,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언짢아 할 수 있는 얘기를 가능하면 아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조언해주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불쾌하시면 일단,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가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왜 이래?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면 고등학교 가서 일반고에 가서도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물론 그 공부 잘하는 학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제 학교마다 좀 그 학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뭐 학군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 일반고인데도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아이가 실력에 준비를 좀 많이 안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원인을 찾고, 그걸 부모님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사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그걸 좀 볼 줄 아시는 분들도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잘하는 애예요. 자꾸 그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면 조심스러워서 그분들도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결과는 일단 무조건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 실수에 대해서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수는 한 과목당 한두 개 정도예요. 그 이상은 실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건 실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실력이 분명히 그 학원에서 할 때는 잘했는데 왜 당일날 이렇게 많이 하지?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태도나 마지막 마무리를 좀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것도 무조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이 결과를 딱 보시고,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자기 점수를 딱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학원 선생님,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하고 진작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가 원인인지. 이 두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도 이걸 미리 좀 참고하셔서 학원 선생님들 칭찬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데, 보통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정말 실력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분석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정말 베테랑 강사분들은 생각보다 칭찬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구멍이 잘 보이거든요. 중학교 아이들 특히 보면. 그래서 그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면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나친 칭찬을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더 잘 성장하라고 조금 더 보완해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더 좋은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학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칭찬 많이 해준다고, 얘 잘한다 해준다고, 또 그런 학원 막 쫓아다니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분석. 그게 아이에 대해서 아이 못한다는 얘기를 해도 그 못한다는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할 거 뻔히 알면서 그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 기분 나쁘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거든요. 교육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걱정이 돼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는 이 시기에 이 중학교 예를 들면 뭐 2학년 때 욕을 잡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중3, 고1 넘어갔을 때 굉장히
아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조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뭔지를 먼저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게요. 저도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성적이 되게 좋고 학업 역량이 되게 그 재능도 있으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아이 뭐가 부족한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알려고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정말 이렇게 잘하는 아이인데 더 부족한 게 뭔지 찾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점을 생각하시고 그 학업 역량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은 정말 원인이 파악이 안 되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답답하면 빨리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늦어질수록 입시에서는 원하는 결과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미리 준비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원하는 입시 결과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그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